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4대 종단이 함께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4대 종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종교계는 매주 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현욱 교무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4대 종단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12일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도보 행진을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에 500km를 걸어서 국회 앞에 도착을 했죠. 이미 국민 88.5%가 찬성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현재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면서 미루고 있는데, 이 연내 제정을 하라는 의지를 알리고자 이렇게 걸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 동의청원 심사일 10일에 맞춰서 도착을 기획을 했고, 현재 도착을 해서 국회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농성장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문화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화요일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4개 종단이 맡아서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알리는 화요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첫 번째인 만큼 4개 종단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주씩 진행을 합니다. 예.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에 이제 농성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안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단체들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염원하는 단체들이 연대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교무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국민의 88% 가까이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국회에서 이번에는 드디어 입법이 되는구나 하는 기대가 컸는데, 지금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올해 법안이 3개나 만들어지고 해서 그리고 뭐 정의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서만 제시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지난 9일, 그러니까 500km를 걸어서 도착하기 바로 전날 9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사의를 열고, 그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2024년 5월 29일까지 법안 심사를 연장했어요. 또 3년이나 더 결정을 미루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전 어떤 성명서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군인이었던 청년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 군대에서 쫓겨나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에게 표로 계산되겠지만은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생존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누군가의 생존을 걸고 시위를 3년이나 연장을 한 거죠. 180석을 가진 여당에서는 여당 정책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밝혔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 너무나 또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런 법인데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를 좀 미루고 제정을 미룬 이유는 뭡니까? 지난 14년 동안 미뤄온 것과 똑같은 거죠.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회적 합의가 아직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그 찬성 반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88.5%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88%, 이 세상에 100%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예. 상식이죠.
근데 국민의 88.5%가 찬성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아직도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선거 때마다 표 계산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정당 이익을 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네. 자,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만 최근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이 제정을 염원하는 분들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장에선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만 말씀드리면은 뜨겁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정당이 차원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서 그런 발언 하나하나에 실망하고 포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2021년 회의가 끝나지 않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많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정당제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의당에서는 1차 1호 법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낸 만큼 차별금지 연내 제정을 함께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이제 국민의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 180석을 가진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말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네. 예,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일방 통행식의 통과는 안 된다. 사회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인 만큼 일방 통행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조금 실망감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당 차원에서 공청회를 벌인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많은 이들이 같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법만 놓고 보면 우리 종교계의 입장은 이제 정의당에 이제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마음은 드는 거죠, 사실. 종교가 정치적이면 안 됩니다만은 차별금지법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자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가야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미뤄지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 앞에 농성장까지 마련한 것이겠죠. 앞으로 농성은 어떻게 좀 진행될 계획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농성장은 국회 정문 앞을 바라보고 국회 오른쪽 신호등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성장은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24시간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여러 가지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저희 사계종단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알리는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인권영화제와 인천인권영화제가 상영을 하는 수요 평등광장이라는 영화제가 진행이 되고, 목요일에는 이제 퀴오 문화제가 진행이 되고, 금요일에는 평등불금 국회 규탄 문화제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골라서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회 앞을 지나실 때만 국회 앞을 지나실 일이 있으면은 한번 그 안에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요. 한 번씩 농성장에 들러서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네요. 네, 사실 국회 앞을 들를 일은 거의 없죠. 일부러 좀 들러야 되겠습니다. 예, 힘을 주기 위해서. 네. 예, 그럼 너무 좋죠. 예. 네. 자, 이런 농성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도 글쎄요,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 대선이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이제 난리부랐기 때문에 좋은 것좀 못하겠지만은 일단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많이 농성장을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이게 관심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국민의 88.5%가 찬성하는데 관심 법안이 아닐 수 없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 또한 주요 내용으로서
알려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 원불교의 어떤 시각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세포 단위에서부터 지금 현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단위 혹은 우주 단위까지 서로 연결되어진 존재입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타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누가 타인의 모습에 대해 함부로 정의 내리거나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소수자분들은 저기에 분명 존재하는데 당신은 성소수자가 아니야. 우린 천소수자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런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어떠한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봐달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기본 자세이면서 그냥 진리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차별과 혐오로서 차별과 혐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 살인과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러한 혐오와 차별과 혐오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부정을 용인하는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명확하게 방향성,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은 더 이상 안 된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근본 진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지금도 늦는 거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차별의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습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하는 바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사회가 방향성을 정하고 약속을 해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빨리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지난 화요일에는 4대 종단이 함께 기도회를 올렸고 다음 주부터 한 종교씩 기도회를 엽니다. 12월 14일이 원불교 차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12월 14일에 7시에 국회 앞에서 원불교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도 같이 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또 이야기, 차별금지법 왜 반드시 또 제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애를 써주시는 우리 교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현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